1회 접종만 해도 되는 얀센 백신 9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 시작과 동시에 수만 명이 대기할 정도로 예약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또 백신 공급 안정화와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서 접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얀센 백신의 선착순 예약 90만 명분이 18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예약 열기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얀센 백신 대상자, 사전 예약 대상자가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국방 관련 종상자들이거든요. 근데 과거 얀센 백신의 희귀혈전증 발생 사례가 주로 여성분들에게 한정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얀센 백신 사전 예약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얀센 백신이 주로 접종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까지 약 1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나 카투사 등에 대해서 한 5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다르게 1회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는 그동안 자유를 제한했던 방역 조치 일부분들이 향후 순차적으로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간편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어떤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확보한 얀센 백신은 100만 명분인데 예약은 90만 명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남긴 이유는 뭔가요? 일단 얀센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백신의 한 바이알, 그러니까 한 병이 1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인용 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5인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지역이나 접종 장소가 제각기 다릅니다. 네. 따라서 해당 접종 장소에 사전 예약자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배송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잉여 부분이 함께 배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100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을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10만 명이 적은 90만 명에 대해서만 사전 예약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 여유분인 약 10만 명분에 대한 잔여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얀센 백신의 특징을 알아보니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에 있어서도 다른 백신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얀센 백신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에서 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효능 회피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발하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두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6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다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산술적인 수치만으로는 이 백신들을 서로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타겟,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체적으로 효능이 있으면 있을 것 같고 특정 백신이 월등히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얀센과 함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제는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이 4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이 제각각인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들마다 접종 연령대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성인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국내에서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연령 제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고 향후에 조만간에 접종될 60에서 74세인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사전 예약을 받았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당시에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시점이었고 예. 이후에 그 60세에서 74세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의 연령대에 대해서 접종되는 백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 시점에 어떤 백신이 공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백신이 종류를 현재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래도 파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연령이 높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에 앞서서 등교 인원 제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내 방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요. 물론 제한된 공간에서 수용인원의 밀집도를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감염의 우려, 전파의 우려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이 시설이나 공간 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급당 학생 수를 단기간에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현실을 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거리 두기를 확보하고 있는 테이블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학급 내에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쉬는 시간 같은데 물론 학급당 20명 이하로 책상 간 거리 두기를 확보를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이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원을 낮추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인원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역상 20명이냐 30명이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전면적인 등교를 추진하지 말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급이 전국에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을 1차만 맞아도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차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시행 중입니다. 이게 전체 접종을 독려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방역상 그동안 제한했던 자유를 어떤 일정 부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제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현재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보다 심각한 해외로부터 자가격리 면제된 일부의 돌파 감염 해외 입국자들을 매개로 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7월부터는 1차 이상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백신 접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시점에서 미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그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시점은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접종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적어도 한 번씩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받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 국민이 접종 여부에 대해서 선택권을 한 번이라도 받았어야지 그 이후에 시행돼야지 형평성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영유아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접종할 대상에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방역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언제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